안녕하세요. 낙동강 문화관 곤이에요. 3주 동안 낙동강 하구의 생태, 지리, 역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생태입니다. 출발해 볼까요? 낙동강 하구에 대해 배우기 전에 낙동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시나요? 강원도 태백산 황지에서 발원해 부산까지 장장 521km가 뻗어져 있어요. 그리고 남한에서 가장 긴 강이랍니다. 그럼 우리 하구로 떠나볼까요? 낙동강을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낙동강일까요? 남해일까요? 어디까지가 낙동강이고 어디부터 남해일까요? 바람과 지형 등 여러 영향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런 환경을 기수역이라고 해요. 기수역이란 하구역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 바닷물과 서로 섞이는 곳으로 이곳에는 소금의 농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낙동강 하구에서 기수역의 특징을 볼 수 있어요. 낙동강 하구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숭어, 곤이와 같이 낙동강의 생태에 관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연의 콩팥이라고 불리는 낙동강 하구를 살펴보기 위해 옆으로 이동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짠! 도착했어요. 작년에 공부했던 생태 시간 이후로 1년 만에 다시 방문했어요. 작년 생태 시간에는 낙동강 하구의 물고기에 대해서 배웠으니 오늘은 낙동강 하구에서 볼 수 있는 새와 식물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부터 같이 살펴볼까요? 물 위에 무엇이 있나요? 저희 곤이 가족이 있어요. 곤이 가족은 잠시 후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고 먼저 하구 습지에서 볼 수 있는 조류에 관해 설명해 볼게요. 낙동강 하구는 천년기념물 제179호로서 철새 도래지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먹이가 풍부하고 다양한 서식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구에서는 크게 텃새, 철새, 나그네새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텃새는 계절에 따라 이동하지 않고 한 곳에 1년 내내 머무르는 새로 괭이 갈매기, 외가리, 매, 황조롱이 등이 있어요. 철새는 알을 낳거나 겨울을 나기 위해서 계절에 따라 서식지를 이동하는 새를 말해요.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나는 철새를 여름 철새라 하고 겨울을 나는 철새를 겨울 철새라고 해요. 추운 곳에 사는 철새들은 추운 곳을 찾아 이동하고 따뜻한 곳에 사는 철새들은 따뜻한 곳을 찾아 이동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새는 계절에 따라 번식지와 월동지를 이동하는 새들을 말해요. 이동 중 우리나라에 잠시 내려앉아 먹이를 섭취하고 휴식을 취한 다음 월동지 또는 번식지로 떠나는데 도요새, 물대새가 대표적인 나그네새이지요. 그리고 금방 우리가 본 곤이 가족은 모두 겨울철새에 속한답니다. 곤이는 오리과에 속하는 겨울철새이고 우리나라의 물새 중에는 큰 편이에요. 낙동강 하구에서는 가족 단위의 큰 곤이들을 만날 수 있는데 다른 동종이 접근할 경우 머리를 세우고 날개를 편 상태로 큰 소리를 내요. 한국에 방문하는 큰 곤이 중 70% 이상이 낙동강 하구에 방문한답니다. 물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바로 숭어가 있어요. 숭어는 낙동강 하구에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어종이에요. 숭어는 바다에서 생활하다 산란을 위하여 하천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소화성 물고기랍니다. 낙동강 하구에 있는 어도에서 볼 수 있어요. 이번에는 무엇을 볼까요? 물밑에는 무엇이 있나요? 제첩이 보이네요. 제첩은 모래가 많은 진흙 바닥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하구뚝이 조성되면서 제첩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낙동강 하구에는 제첩뿐만 아니라 대합, 고둥, 담치 등 많은 연체 동물이 살고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낙동강 주변에는 무엇이 있나요? 식물, 동물, 다양한 생물들이 보이는데요. 앞에서도 말했듯 이번 시간에는 식물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하구의 수생식물에 대해 먼저 배워볼게요. 수생식물은 물에서 자라는 식물로서 자신의 생활사 중에서 적어도 한 시기는 식물체 전체 또는 일부가 물속에서 생육하는 식물을 말해요. 물에 얼마나 잠겨 있는지에 따라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정수식물, 부엽식물, 침수식물, 부유식물이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정수식물은 초수식물이라고도 하는데 뿌리는 땅속에 있고 줄기와 잎의 일부 또는 대부분이 물 위로 뻗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아까 사진에서 봤던 갈대와 세모고랭이가 있어요. 낙동강 하구에 이 두 식물이 아주 많답니다. 부엽식물은 뿌리는 물 밑 바닥에 있고 줄기와 잎이 물 위에 있는 식물이에요. 가는 가래, 가시연꽃, 마름 등이 있어요. 침수식물은 식물의 줄기와 잎 전체가 물속에 잠겨서 살아가고 있는 식물이에요. 낙동강에는 대가래, 검정말 등이 살고 있어요. 부유식물은 부수식물이라고도 불러요. 물 밑 땅에 고착하지 않고 물속에 떠서 생활한답니다. 개구리밥, 불의 옥잠 등이 있어요. 아까 본 동영상에서 봤던 갈대예요. 갈대에 대해 배워볼까요? 갈대는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해 있어요. 물과 땅이 만나는 수변 지역을 따라 널리 분포하며 담수와 기수 모두에서 잘 적응하여 자라요. 따라서 갈대는 전 세계에 널리 자연 환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뿌리가 있는 땅 속에는 개, 지렁이, 많은 새 등 야생 동물에게 좋은 은신처와 휴식처 역할을 하며 먹이를 제공한답니다. 우리는 갈대와 억새의 생김새가 비슷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화면의 표를 읽어보면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세모고랭이는 갈대와 함께 낙동강 하구의 우점종이에요. 세모고랭이는 낙동강 하구의 겨울 철새의 주요 먹이 식물 중 하나로 특히 고니류와 기러기류의 먹이로 철새가 낙동강 하구에 도래하자마자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하여 먹는 식물이에요. 아까 귀여운 맹꽁이 있었던 거 기억하나요? 하구의 주변에는 식물도 많지만 동물도 많이 있어요. 맹꽁이는 여름 장마철 울음 주머니를 풍선처럼 부풀리며 맹꽁맹꽁 하는 소리를 내어 맹꽁이라고 불리게 되었어요. 맹꽁이는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종인데 2008년부터 낙동강 하구에서 집단으로 서식하는 현장이 목격되었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하구 친구들을 복습해 볼까요? 우리 이제부터는 낙동강 하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체험 재료를 소개할게요. 무드 등 본체, 흰펜, 색모래, 나무 막대, 생물 친구들, 색깔 돌, 꾸미기 풀이에요. 무드 등을 꺼내 비닐을 벗겨요. 그림 부분 뒷면에 꾸미기를 시작하고 끝난 후 휴지로 닦아주면 더 예쁜 무드 등이 완성된답니다. 을숙돌을 그려 낙동강 하구를 만들어줘요. 무드 등에서 그림을 그리지 않은 반대편에 을숙돌 안에 꾸미기 풀을 칠하고 같이 동봉된 나무 막대로 펼쳐주세요. 그 위에 모래를 뿌려줘요.
이제 바다를 꾸며볼까요? 꾸미기 풀을 준비해 예쁘게 바다를 칠해주세요. 나무 막대로 펼쳐주고 그 위에 색깔 돌을 뿌려 꾸며주세요. 돌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낙동강 생물들을 올려줄까요? 보니, 물고기, 제첩, 세모고랭이, 맹꽁이 모두 울쑥도와 바다에 올려주세요. 동봉된 구슬과 불가사리 등으로 여러분의 취향에 맞춰 더 예쁜 무드 등을 만들 수 있답니다. 굳히고 나서 USB 포트에 무드 등을 꽂아주면 완성이에요. 낙동강에는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이런 하구 생태계가 요즘은 원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위에서 공부했던 제첩, 맹꽁이 등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켜 서식지를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오염시킨 지구를 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겠죠? 가을이 다가와 이제 곧 겨울철새가 낙동강을 방문할 거예요. 낙동강 하구에 놀러오세요.